교과서 34쪽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를 구해볼까요? 1번 비어있는 두 곳을 한 가지 색으로 채울 수 있는 조각을 모두 찾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림을 좀 더 크게 보기 위해서 비어있는 조각이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여기 비어있는 조각 첫 번째, 두 번째가 되겠네요. 첫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칸이 비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칸이 비어 있네요. 자, 이 비어 있는 조각을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짜리로 채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2일 때 보겠습니다. 12일 때는 한 칸짜리로는 채울 수 있나요? 그렇죠. 한 칸짜리는 12칸을 채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칸짜리는 채울 수가 있나요? 그래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다 채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세 칸으로는 채울 수 있을까요? 세 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세 칸짜리는 4번을 놓으니까 확인이 가능하네요. 네 칸은 가능할까요? 하나, 둘, 셋. 네, 네 칸도 가능하네요. 다섯 칸은 가능할까요? 하나, 둘, 여기 보니까 다섯 칸은 가능하지 않죠. 그 다섯 칸은 안 됩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여섯 칸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요. 가능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그죠? 마지막 남아있는 여섯 칸도 가능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한 거 보니까 뭐랑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10이라는 칸을 1, 2, 3, 4, 5, 6으로 채워 나갔을 때 나머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쵸? 나누어 떨어지냐 떨어지지 않느냐, 바로 우리가 한 활동이 12의 약수를 구해 본 거예요. 1, 12. 물론 12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구해 보겠습니다. 2, 6, 12. 3, 4, 12. 이렇게 10의 약수를 구할 수 있었고요. 이 중에 가능했던 거는 여기서 한 것처럼 1, 2, 3, 4, 6 이렇게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8칸짜리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한 칸은 가능할까요? 그죠? 한 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칸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칸은 가능하고요. 두 칸 가능할까요? 자, 두 칸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두 칸도 4개씩 놓으니까 채워지네요. 세 칸 알아보겠습니다. 세 칸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세 칸은 되지 않아요. 여기 나머지가 있죠. 세 칸은 되지 않습니다. 네 칸 알아볼게요. 네 칸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요. 네 칸은 되겠죠. 이렇게 4, 4. 두 개씩 놓아서 네 칸은 가능합니다. 다섯 칸은 될까요? 안 될까요? 다섯 칸 되지 않겠죠. 다섯 칸은 보시다시피 5 하면 나머지가 생기기 때문에 다섯 칸은 되지가 않습니다. 여섯 칸은 가능할까요? 여섯 칸도 되지가 않습니다.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나머지가 생겨요. 여섯 칸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 밑에 8도 바로 8의 약수를 구하는 거죠. 이 8이라고 하는 수를 1, 2, 3, 4, 5, 6으로 나눠봤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무엇인지 찾는 거. 바로 8의 약수를 구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8의 약수 한번 써보겠습니다. 8의 약수. 8의 약수도 마찬가지로 1, 8. 여기는 물론 8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해봤습니다. 그리고 2, 4, 8. 더 이상 없죠. 이렇게 8의 약수는 여기서 보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이용할 수 있는 건 1, 2, 4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2의 약수와 8의 약수를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두 개의 약수, 두 개 이상의 약수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공통으로 하는 약수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12의 약수에 있어서는 여기서 동그라미 한 개 1, 2, 3, 4, 6이었고요. 8의 약수는 지금 보는 것처럼 1, 2, 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통으로 하고 있는 약수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 있고요. 2 있습니다. 4 있네요. 자, 그리고 비교해 봤더니 더 이상 공통인 약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공통이다 두 사이에 공통의 수를 구하라 라고 할 때는 한 개 가지고는 공통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두 개 이상의 수를 말했을 때 공통점을 찾아라 라고 했지 한 개를 가지고 공통점을 찾을 수는 없겠죠. 자, 지금 8과 12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약수 무엇인지 알겠나요? 자, 공통으로 들어간 약수는 바로 1과 2와 4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1과 2와 4만이 12와 8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1로 채울 수 있죠. 2로 채울 수 있어요. 4로도 채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건 1이라고 하는 수는 모든 수의 약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의미에 있어서는 약수에서는 최소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중간의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제일 마지막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마지막이에요. 내가 최대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약수가 될 수 있는 수가 무엇인지가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4인데요. 4를 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4를 가지고 4칸짜리를 가지고 한다면 12도 채울 수가 있고 8도 공통으로 채울 수가 있는 최대의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의미 있는 수는 바로 이 4라는 수가 되겠습니다. 이 4라는 수는 약수 중에서 12의 약수와 8의 약수 중에서 공통된 약수를 뽑아봤는데 그 중에서도 이 마지막에 있는 이 4라는 수가 최대가 될 수 있는 공통된 약수라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칸의 빈 곳을 같은 크기의 조각으로 채워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12칸의 빈 곳을 같은 크기의 조각으로 채운다. 똑같이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없는 수, 바로 이 문제는 12의 약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이제 12의 약수는 1, 12, 그쵸? 2, 6, 12, 3, 4, 12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10이라는 칸은 없지만 빈 곳을 같은 크기의 조각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1, 2, 3, 4, 6칸의 조각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8칸의 빈 곳을 같은 크기의 조각으로 채워보세요. 바로 8의 약수를 구하는 거죠. 8의 약수를 구해보겠습니다. 1, 8, 2, 4, 8. 더 이상 없죠.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조각 중에는 8칸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조각으로 했을 때는 1, 2, 4 조각만 가능하지만 어쨌든 8의 약수를 구하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세 번째, 비어있는 두 곳을 모두 채울 수 있는 조각. 12와 8의 약수 중에서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조각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겠죠. 바로 1, 그쵸? 2, 4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비어있는 두 곳을 모두 채울 수 있는 가장 큰 조각의 크기를 알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두 곳을 모두 채울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조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둘 다 채울 수 있는 조각은 1, 2, 4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조각이 바로 4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수, 이 큰 수의 의미는 약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을 얘기할 때 기준을 많이 얘기해요. 그 기준이 되는 수를 알아볼 때 제일 작은 최소가 되느냐, 최대가 되느냐는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약수에 있어서는 최소와 최대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그래요. 최소는 모든 어떤 수의 약수를 다 가지고 있는 수예요. 그쵸. 그 수는 바로 1이라는 수예요. 그래서 이 약수에 있어서 이 최소의 의미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1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최소의 의미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최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최대는 다 달라져요. 그렇죠. 최대는 다 달라지고요. 약수에서의 최대는 자기 자신들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을 제외한 그 전에 공통으로 만날 수 있는 이 최대값은 우리가 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약수에 있어서는 최대의 공통된 약수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약수에 있어서는 최소 공약수는 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최소 공약수는 누구나 다 알아요. 1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수예요. 그렇다면 최대 공통된 약수는 어떤데? 하고 물어봤어요. 최대 공약수는 알 수가 없어요. 구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 공약수는 없고요. 최대 공약수가 존재한다는 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 8과 12의 공통된 약수를 찾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8과 12의 공통된 약수, 여기에서 하나씩 하려면 먼저 8의 약수를 구하고요. 12의 약수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8의 약수를 동그라미 할게요. 1, 8, 2, 4, 3, 안 되고 4, 2, 8. 더 이상 수는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 10의 약수 보겠습니다. 1, 12, 2, 6, 12, 3, 4, 12, 4, 3, 12. 이제 되니까 더 이상 다른 수는 의미가 없겠죠. 이 수들은 만나지 않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8의 약수는 1, 8, 2, 4가 되겠고요. 10의 약수는 1, 12, 2, 6, 12, 3, 4, 12, 4, 3, 12. 여기가 중간이 되겠죠. 그래서 10의 약수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8과 12의 공통된 약수를 찾아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수, 그렇죠. 공통된 약수는 1, 2, 4가 되겠습니다. 1, 2, 4. 그 중에서 가장 큰 공통된 약수는 바로 이 4라는 수겠죠. 여기에서 용어를 좀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선생님이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초록색 상자라고 했어요. 이 초록색 상자에서 가장 중요한 수학적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초록색 상자의 약속을 무시하고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가볍게 넘겼을 때 여러분들은 수학에서 혼란이 생기고 어려워집니다. 개념이 많지는 않아요. 초록색 상자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한 가지씩 더해 간다면 그렇게 많은 양도 아니에요. 미루면 많아지거든요. 여기서 초록색 상자 하나만 더 얹어서 생각해 볼게요. 1, 2, 4는 8의 약수되고 12의 약수됩니다. 8과 12의 공통된 약수 1, 2, 4를 8과 12의 공약수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선생님이랑 같이 좀 체크를 해볼게요. 공통된 약수를 바로 공통된 약수, 공약수라고 합니다. 약수는 뭐죠? 약수는 뭐죠? 나누어서 떨어지게 만드는 수예요. 그러면 공약수는요, 나누어서 떨어지게 만드는데 공통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공통으로란 말이 들어간다면 여기서 공통이에요. 공통. 그럼 수가 한 개만 가지고 공통점을 말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적어도 둘 이상의 수예요. 둘 이상의 수는 돼야지, 이 둘 이상의 수는 돼야지 내가 거기서 공통된 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공통점을 뽑아내서 공통된 약수를 뽑아내서 만든 수를 바로 공약수로 합니다. 그 중에서도 공약수 중 가장 큰 수는 최대 공약수라고 합니다. 최대 공약수.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공약수가 있어요. 자, 공통된 약수를 뽑아냈어요. 두 가지가 있겠죠. 최소가 되는 공약수가 있고요. 최대가 되는 공약수가 있어요. 약수의 시작은 무조건 1이에요. 1은 모든 수의 약수가 될 수 있거든요. 1이에요. 어떤 두 수를 가져와도 항상 약수는 1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그 어떤 수의 공통된 약수에서 가장 작은 수는 뭐죠? 그래요. 바로 1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최소 공약수는 9 하나 많아. 어떤 수를 가져와도 9 하나 많아. 우리가 최소 공약수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수학적으로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요.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공약수는 우리가 굳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들 수는 있어요. 최소 공약수를 구하라. 1. 이렇게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굳이 수학적으로 그 어떤 생각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 공약수란 얘기는 굳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해내고 머리를 써야 돼요. 그 상황은 바로 최소 공약수를 구한다기보다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두 수를 비교했을 때 공통된 약수를 구할 거예요. 그 공통된 약수 중에서도 가장 큰 수가 뭐지? 가장 큰 수는 어떻게 구하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수에서는 공약수를 말할 때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랍니다. 왜 최소 공약수라는 말은 없는지 이해되나요? 만들면 돼요. 그런데 굳이 수학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 공약수 이 개념은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공통으로 만드는 약수예요. 자, 그 중에서도 최대 공통으로 만드는 약수가 무엇인지 구하는 게 이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초록색 상자의 내용을 비교해보고 이것은 분명히 약속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0과 30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구하는 거는 20과 30의 최대 공약수예요.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면 일단 약수를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20의 약수를 구하시고요. 30의 약수를 구해서 공통인 걸 찾으셔야 합니다. 먼저 20의 약수를 구해보겠습니다. 1, 20, 2, 10, 3은 안 되죠. 4, 5, 20, 5, 4, 20 여기니까 여기서 20의 약수는 끝났고요. 30 보겠습니다. 1, 30, 2, 15, 3, 10, 4 안 되고요. 5, 6, 30, 6, 5, 30 여기가 가운데겠네요. 자, 이렇게 20의 약수, 30의 약수를 구했어요. 이제 공약수를 모두 찾아 동그라미표 하세요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보니까 1, 2, 그리고 여기 5, 그 다음에 여기 10 있네요. 자, 더 이상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공약수를 찾아봤더니 1, 2, 5, 10이 됐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최대 공약수를 찾고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요. 먼저 최대 공약수 이 두 수에서 최대 공약수를 찾고요. 이 최대 공약수에서의 약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최대 공약수는 바로 10이 되겠죠. 자, 10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다시 한번 구해보라고 했네요. 한번 구해보죠. 10의 약수 1, 10, 2, 5, 10, 3 없고요. 4 안 되고요. 5, 2, 10 여기까지 되겠네요.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비교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 문제에 좀 주목 좀 할게요. 자, 20과 30의 공약수는 뭐였죠? 여기 1, 2, 5, 10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는 뭐였죠? 이 최대 공약수 10의 약수는 바로 1, 2, 5, 10이었어요. 여기서 이상한 게 있죠. 20과 30의 공약수를 구했는데 1, 2, 5, 10의 공약수를 구했는데 20과 30의 최대 공약수인 10의 약수를 비교해 봤더니 똑같이 1, 2, 5, 10이 됐습니다. 이렇게 두 수의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의 약수는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두 수의 공약수를 구하는 것은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한 다음에 그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해도 이 두 수의 공약수와 같더라는 사실, 이거 정확히 아시고 넘기셔야 됩니다. 자,
5학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단원이에요. 이 2단원을 잘 해 놓으시면 1년이 편해요. 이 단원이 귀찮다고 포기하시거나 나 이거 알아 하고 대충대충 넘기신다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알아도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개념을 넘어가셔야 될 단원이 바로 이 2단원이므로 꼭 복습하시고 우리가 약속했던 거 약수, 공약수, 최대 공약수 이 세 개의 이름은 꼭 반드시 기억하시고 넘기셔야 돼요. 이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기억의 의미를 꼭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아셔야 됩니다. 약속했어요.